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항공정비 MRO 사업단지 지정이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사업단지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 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해 1년에 7,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MRO 털을 제공하고 경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카이와 사천시는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보완을 해왔습니다. 또 카이와 경쟁하던 아시아나와 청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단독 신청한 카이의 유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토부 민간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도 이어지면서 올 1분기 안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실사 후에도 국토부에서는 결과를 쉽게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진 사천시는 송덕은 시장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MRO 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2차 평가를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항공 정비 수요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국토부나 정부에서 정말 이 부분을 직시해가지고 빨리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야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한 MRO 사업지 지정. 결국 공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남 지역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2만 가구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는 한 재개발 구역.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분양 성공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고 중순이나 초순 정도만 했으면 분양이 100% 정도 됐을 건데 지금 그때보다는 분양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유명 건설사 아파트도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중도금 무이자까지 내걸고 분양에 안간힘을 쓸 정도입니다. 넘치는 미분양에 신규 분양까지 계속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7,700가구, 1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남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2만 가구에 이릅니다. 게다가 입주하는 아파트도 올해 3만 9천 가구, 내년에는 3만 6천 가구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도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나 사시장판, 가구, 인테리어, 전자제품들이 전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창원이나 거제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전세와 매매 가격도 하락해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현역 육군 준장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육군 준장 54세 이모 씨를 지난해 6월 사천시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지난달 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준장의 성매매 혐의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에 적힌 180여 명의 손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준장 외에도 부사관 2명도 성매매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한 70제곱미터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기름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산업 기반을 지탱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인권 침해 문제, 이에 대해 앞서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 사업장을 옮기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장주들이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행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공장. 네팔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5만 원권 지폐를 세고 있습니다.
공장주에게 이른바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으로 가라고 일하지 말고 썩어 빠진 새끼들. 돈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갖고 와. 일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사업주가 사업장을 옮기는 데 동의하는 대신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걔들을 데리고 오면서 시간, 돈 다 투자를 하고 정말 완전히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통영의 조선회사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한 이주 여성. 일이 힘들어져 사업장을 옮기려 했지만 돌아온 건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गाएको भनेर फोनले मलाई हान्यो चाउले किन उजुरी गरेको भनेर मलाई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ने मान्छेहरू बोलाएर बेइज्जत गर्यो गाली गर्यो.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주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임금체불 등을 당한 경우 허용되지만 입증 책임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나 처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업체 변경을 위해서는 편한 대로 사업주가 요구하는 대로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업체 변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은 해마다 5만여 건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어제는 109번째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여전히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맞고 있고 노동 현실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43살 김옥자 씨. 15년 전 결혼을 하며 10년 동안 하던 사무직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 육아 부담이 작아지며 구직에 나섰지만 경력을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거기가 그만둔다고 당연시 좀 된 것 같아요.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경남에서만 12만 9천여 명, 지난 2014년 11만 8천여 명으로 기혼 여성의 18.8%였지만 지난해에는 21.4%로 늘고 있습니다. 시도 가운데 5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높습니다. 경남은 남성들 위주의 공장, 대공장들이나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계약직 근로자를 뽑으니까 실제 그 속에서 어떤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반면에 대책은 부족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훈련과 구직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구인 직종은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부족해 지난해 경남의 구직 경력 단절 여성은 3,600여 명이었지만 취업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원하는 구인처가 실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이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걸. 남녀 평등 요구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일할 권리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이제 꽃샘 추위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추위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진주가 영하 3도로 여전히 영하권이지만 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종일 이렇게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건조주의보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까지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 1도, 내륙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이보다 10도 이상 오르며 김해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거의 모든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인 곳이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물결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 맑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도 10도를 크게 웃도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초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의 카드 결제 불편등의 개선을 위해 집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공예교육과 창업을 위한 DIY 핸드메이드 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농협이 청양고추의 소비 촉진을 위해 청양고추 특판 코너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칩니다. 제55회 진해군항제가 오는 31일 전야제 및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군항제에는 이충무공 호국정신 계승 행사와 여자천 별빛 축제, 진해 군악의 의장 페스티벌 등이 펼쳐집니다. 또 여자천과 경화역의 프린지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고 여자천 별빛 축제 거리는 350m에서 850m로 늘렸습니다. 경남 지역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4년 안에 13.9%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계획을 보면 전국 자치단체의 관리직 여성 임용 비율이 오는 2021년까지 16.4%로 늘어나고 경남은 13.9%로 확대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 관리직 여성 임용 비율은 8.5%입니다. 창원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두대동 시티7몰에 사후 면세 쇼핑지구를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시티7몰에 세금 환급기를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한 뒤 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입점 상점들의 사후 면세점 지정 신청을 늘립니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전국 두 번째로 창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어제 창원 성산구 상남동 공영주차장터에 냉난방시설과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을 갖춘 50제곱미터 규모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소각 금지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영농 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3, 4월에 건수로는 40%, 피해 면적은 90%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달 들어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40%가 소각행위로 발생했습니다. 김해 지역 중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평준화 지역 후기 일반고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970명 모집에 3,1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4대 1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5년 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 때 미달 사태를 겪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내신 성적 상위 중학생의 지역 내 진학률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